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학우들 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또 절실한 시기죠. 첫 코너는 다른 학우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한림대학교 목소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이는 제목은요. 애꿎은 새우 등만 터진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의료계 총파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두가 만족하기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부의 의사 추가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의 부족한 의사수 해결을 위한 지역 의사제 정책은 의료계의 입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책,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등 비꼬아 보는 시선도 있다. 그 속내를 누가 알 수 있으랴. 그러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도 의료계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정부와 의료계 싸움에 국민 등이 터지고 있다. 의료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겨 환자들의 수술과 진료 등을 조정해 진료 예약 환자는 물론 응급실을 찾은 환자마저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까지 하니 말이다. 의견차를 좁혀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친구, 부모님, 심지어 스스로도 고민하니까. 그래도 고래 싸움에 애꿎은 새우가 피해보지 않게 올 한해 남은 기간은 국민을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 의료계 파업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을 읽을 수 있었고요. 자, 다음 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성준 편집장이 쓴 30살에 가까운 20대라는 자기 성찰의 글을 한번 엿볼까요? 지나온 20살보다 다가올 30살이 가까운 나이가 됐다. 흔히들 말하는 반 50, 25도 작년이 돼버렸다. 약 10여 년 전 이맘때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른스러운 모습이리라 기대했다. 이상하리만치 어른스러운 모습을 선망해왔다. 쉽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추구했고 나름의 노력을 가했다. 예나 지금이나 미성숙을 인지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면 선망해오던 모든 것을 알고 스스로 해결하는 어른스러움의 한계에 부딪히고 먼저 경험한 어른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느낀다. 성숙한 자신을 기대했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고백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방 기자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더 힘든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깨달았다. 혼자 고민하고 앓는 것은 전혀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힘든 티 내기 싫어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던 어른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힘든 티도 내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어리광을 부렸다. 주변인들의 위로와 도움에 남은 시간은 더 이상 어른스러운 척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며 협력하고 도움을 청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려 한다. 혹시라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이들이 있다면 꼭 주변인들과 감정을 공유하길 바란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 주변인들과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건 언제나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글이 있을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비대면 강의를 앞두고 영문과의 김번 교수님이 쓰신 글이네요. 반년 가까이 코로나19의 집요한 공세 속에 웅크리고 살다 보니 가끔 코로나 이전의 삶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격리와 비대면 같은 낱말들이 지겹도록 친숙해진 것도 같다. 평생 코로나와 같이 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섬찟한 경고의 소리도 들린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 일상의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곰곰 생각해 보게 된다.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서면 처음 한동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윽고 어둠에 눈이 익으면서 주위의 사물과 형세가 보이기 시작하듯 비대면 강의도 코로나 첫 대면의 당혹과 움츠림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아니, 가능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지침을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방역 슬로건에서 찾아보려 한다. 선생과 학생 모두가 강의에 임하는 마음을 더 넓게 열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들어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수업이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또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내용에 이어서 교수님은 사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소통하는 강의가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강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뒷부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코로나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다시피 떼민다. 물론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일 순 없다. 코로나가 일상적 삶의 바탕을 뒤흔들어 여러 고난을 안기지만 다른 한편 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도 있다면 코로나가 안기는 우연으로서의 길을 우리의 필연으로 적극 선취하자는 것이다.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서 여주인공 테레자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우연의 새들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기 시작됐다고 표현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우연을 필연으로 껴안고 밀고 나가는 것일 테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시도하려는 화상 강의도 또 한 번의 씁쓸한 시행착오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을 믿고 감행하고자 한다. 네, 무언가 교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칼럼이었고요. 자, 이어서 서강 학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자 투고란을 들여다볼 건데요. 동문과 이장원 학우가 공정에 대한 요구와 그 이면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약속 이전부터 근무한 용역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는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대상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이다. 계획의 본질은 불안정한 계약 관계의 해소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보다 3배 이상 짧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많은 노동자가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는 현실이 정당할 리 없고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 세상은 불공정하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이 되려면 모두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공정은 실제 공정과 거리가 멀다. 전면 경쟁 채용을 한다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능력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 이들을 배제하는 과정이 직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정한지 의문이다. 공항 공사의 계획에 반발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내용인데요. 뒷부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만약 집단의 이익을 공정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모든 국민은 신분과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취업과 함께 그들만의 특별한 대우를 누릴 자격을 얻은 것인지 궁금하다. 누군가가 취업 시장의 승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다. 서강인에게는 무엇이 공정인가? 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른 글 만나볼게요. 네, 경제학과 최한웅 학우가 쓴 고향 가는 길이라는 서정적인 느낌의 이 글 읽어볼게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향 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편안함을 느낀다. 고향 간다고 뭔가 뾰족한 수가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일치기로 오갈 수 있는 곳임에도 고향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인다. 처음에는 고향을 고향이라 부르지 않았고 그냥 부산 간다고 그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산과 고향을 섞어서 쓰다가 이제는 부산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고향만 남았다. 고향 간다고 할 때 내려간다고 했다. 왜 내려간다고 그랬을까? 수도인 서울이 꼭 위에 있는 게 아닌데 말이다. 비서울인의 서울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일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기 때문일까? 부산이 꼭 아래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지도를 거꾸로 해서 보면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든 이런저런 상념들을 적은 글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최하구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네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가끔은 편안함에 잠들어서 승무원이 흔들어 깨우기도 한다. 잠시 잠에 들었다가 다시 납치되어 수도로 끌려갈까 봐 급히 짐을 챙겨 내리면 냄새가 고향을 증명한다. 은근한 짠내. 눌러붙어서 이곳에 살 때는 그것이 식상했고 다른 냄새 좀 맡았으면 했는데 이제는 이 냄새 맡으러 내려오는 것 같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탈출을 성공해 불시착하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한 기념으로 중얼거리게 된 주문이다.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됐다는 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과정을 적은 소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